물체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교과서 26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간단한 탐구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동 방정식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소개가 되면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수학과 연관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PPT 화면 보면서 우리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알짜임을 알면 물체의 운동을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알짜임을 알면 물체의 무엇을 운동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알짜임을 구하여 물체의 무엇을 가속도를 뭐 할 수 있다? 알짜임을 구하여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고 운동을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조금만 살펴볼게요. 뭐 어떤 식으로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가 물체 하나 이상의 둘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그 합력을 구해서 알짜힘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즉 힘을 알면 뉴턴의 운동 제2 법칙을 통해서 물체의 가속도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알짜힘을 우리가 찾고 그 알짜힘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도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왜? 가속도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어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뭐다?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또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26페이지 들어가기에 관련된 내용이죠. 스카이다이버들이 떨어질 때 중력만 작용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카이다이버들이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오로지 중력만 이렇게 작용한다면 떨어지면서 어떻게 떨어질 거다. 그래요. 점점 빨라질 거예요. 힘이 계속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증가, 어마무시한 빠르기로 떨어질 거예요. 속력이 증가요. 낙하산을 펼칠 때는 속력 차이가 심해서 매우 위험할 것이다. 낙하산이 펴지던 펴지지도 않던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속력이 빠르니까. 하지만 실제 스카이다이버의 속력은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느 일정한 속력에 다다르면 속력이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바로 이런 사실이래요. 스카이다이버에 중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자,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에 의한 마찰력이 작용해요. 스카이다이버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으면 중력만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공기 저항이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두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져요. 두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의 속력, 즉 낙하하는 속력이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시 답변 보시면 낙하하는 스카이다이버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무엇이다? 공기의 저항력이다. 중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이 작용한다. 중력은 스카이다이버의 질량에 비례하는 힘이다라고 했어요. 왜?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mg죠. 지구가 물체에 힘을 작용할 때 나타내는 가속도는 거의 일정하고요. 즉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크다.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기저항력은 모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한다. 속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낙하한 사람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기저항력도 같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중력과 공기저항의 크기가 모해져서 같아져요.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 사람에게 스카이다이버에게 작용하는 총 힘의 합력이 몇? 0이라는 얘기예요. 즉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예요. 알짜 힘이 0이게 되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 F는 MA에서
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이 0이 된다면 질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저 사람의 가속도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 뭐라는 얘기예요? 0이라는 얘기예요. 빨라지지 않고 느려지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작용하는 알짜임을 알면 그 사람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 가속도로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운동할지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탐구 7이에요. 페이지 몇 쪽입니까? 26쪽이죠. 제목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승강기의 뭐? 운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강기의 운동. 목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의 가속도와 승강기에 작용하는 알짜임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목표가 나와 있네요. 자, 준비물은 체중계 또는 가속도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폰인데요. 여러분들 그 온라인 수업을 듣고요. 혹시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들은 한번 나가서 그 승강기를 타고 오늘 배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등교 수업 했을 때 학교에 와서 학교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26쪽에 나와 있는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같이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림가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그림가라고 하죠. 여기가 그림가예요. 그쵸? 그림가는 승강기 안에서 체중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 그림나는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의 모습이다. 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의 모습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가 운동하는 동안 저울로 측정한 사람의 무게 변화를 설명해보자. 일단 승강기가요, 정지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자 1층에서 10층을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승강기가 운동한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승강기가 운동한다. 이렇게 승강기가 운동할 때 뭐를 한번 물어보자는 얘기예요. 어플리케이션 측정감을 이용하여 승강기가 운동하는 동안 저울에 측정한 사람의 무게 변화를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면요, 사람의 몸무게가 증가했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다가 승강기가 다시 원하는 목표에, 즉 원하는 층수에서 정지하기 전에는 다시 감소, 그리고 완전히 정지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승강기가 운동하고 있는 동안 승강기의 가속도의 변화를 설명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가속도의 변화. 자, 가속도라는 개념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뭐예요? 변화량이에요. 자,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했다는 얘기는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를 비교했을 때 나중 속도가 더 커요. 그러면 얘가 0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승강기가 출발할 때에는 뭐를 받았다? 힘을 받았다.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승강기가 운동하고 있는 동안을 살펴보면 승강기가 계속해서 빨라지진 않고요. 처음 출발할 때는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중 속도가 빨라질지 모르겠지만 얘가 운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속도가 서로 같아요. 즉 V2와 V1이 같아요. 그러면 가속도 값이 0이 돼요. 이 경우에는 승강기가 힘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승강기가 이제 원하는 층에 가까워졌을 때 속도가 느려져요.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느려지게 돼요. 이 경우에는 가속도 값이 0보다 작아지게 되죠. 그럼 가속도 값이 0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처음 출발할 때에는 가속도가 0보다 컸어요. 즉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지만 정지할 때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뭐를 받고 있다?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계 위에서 서 있는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보자. 자, 체중계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일단 지구의 중력이 어디로 작용할까요? 지구의 중력이 그렇죠. 사람에게 지구의 중력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자,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사람이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체중계가 사람을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고 지구의 중력을 FG, 체중계가 사람을 떠받치는 힘을 FS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좀 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여러분들 교과서 몇 페이지죠? 계속해서 26페이지죠. 네 번째 보시면요. 승강기의 운동과 사람에게 작용하는 알짜힘과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라고 했어요. 좀 몇 가지 좀 지우고 할까요? 이쪽 거 좀 지워 볼게요. 자, 약간 복잡한 내용들은 지우고요. 다시 한번 문제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상황 보면 승강기의 운동과 사람에게 작용하는 알짜힘과의 관계. 자, 승강기가 처음 승강기가 출발할 때 FG와 FS 중 누가 더 커야 얘가 이 사람이 이 위치에서 위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FS 값이 더 커야 이 사람은 위로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힘이 더 커야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승강기가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알짜힘이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중력의 크기와 받치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서 알짜힘이 0이 될 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참 움직이다가 정지하기 바로 직전, 정지한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위쪽으로 운동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중력의 크기 FG가 FS보다 더 클 때 쓸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른쪽 화면 보시면요. 출발 후 출발 직후에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증가한 걸 볼 수 있고요. 정지하기 직전에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이렇게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그래프 상으로만 좀 본다면 사람에게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가 작용했다는 얘기는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의 무게가 처음보다는 출발할 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정지하기 직전에 보면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일반적인 경우에 작아졌죠. 작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체중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화면 보면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가 운동하는 동안 저울로 측정한 사람의 무게 변화. 자, 승강기가 위로 출발하는 순간 사람의 무게는 증가한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승강기가 출발하는 순간 사람의 무게가 증가한다. 중력 가속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자, 두 번째 감소, 즉 정지 상태로 다시 증가하고 정지 상태의 무게로 되돌아온 후에 멈추는 순간에는 무게가 뭐한다? 감소한다. 운동하는 순간에는 정지 상태하고 똑같고요. 멈추는 순간 몸무게가 감소한다는 걸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측정값을 이용하여 승강기가 운동하는 동안 승강기의 가속도의 변화를 설명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승강기가 위로 출발하는 순간 가속도는 운동 방향과 어때요? 같죠? 그래서 위로 출발하는 순간 다시 뒤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위로 출발하는 순간은 가속도가 있고 올라가는 동안에는 가속도가 없고 멈추는 순간에도 가속도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자, 어떤 물체가 운동한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에 알짜임이 있다는 얘기고, 알짜임이 있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쪽으로 가속도가 있고 운행하는 동안에는 속도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자, 가속도는 0이고 멈추는 순간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속도가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중계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보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요. 힘은 두 가지예요. 받치는 힘과 잡아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고, 받치는 힘은 체중계가 이렇게 받치는 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승강기의 운동과 사람에게 작용한 알짜임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라고 했고요. 결과 보고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게요. FS라고 써놓은 게 이제 체중계가 떠받치는 힘이고요. FG가 지구의 중력이에요. 얘가 뭐라고요? 지구의 중력입니다. 자,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알짜임이 어디로 작용하므로 위쪽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안에 사람이 있고 떠받치는 힘이 크다는 얘기는 알짜임이 위쪽 방향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위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강기가 위로 출발할 때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여기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강기가 위로 출발할 때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고요. 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승강기가 아래층에 도착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여기 10층에 있던 승강기가 1층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1층에 오면 서야 돼요. 1층에 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서야 되죠. 쓰기 위해선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해야 돼요? 알짜 힘이. 그렇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알짜 힘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속도가 어느 방향?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운동하고 있는 중간이에요. 그때는 중력과 받치는 힘이 같아서 알짜 힘이 0이에요. 0이기 때문에 등속 운동하고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가속도의 값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중력이 더 커요. 그럼 알짜임이 어느 쪽으로 작용해요?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가속도의 방향도 어떻게 돼요? 아래쪽이 돼요. 이 경우에는 뭐예요? 승강기가 아래로 출발할 때 및 승강기가 위층에 도착할 때 10층에 있는 승강기가 1층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래쪽으로 알짜임이 작용해야 돼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알짜임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이 아래쪽이다. 마찬가지로 승강기가 위쪽으로 도착할 때 1층에서 10층에 도착하려면 어때요? 속도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짜임이 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이 아래쪽이다. 어떻게 할 때도 승강기가 위층에 도착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지울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그리기 전에 우리가 이 관계를 알아봐야 돼요. 1층에서 10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1층에서 10층으로 올라가면 정지 상태에 있다가 움직이는 거니까 가속도가 플러스 값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는 가속도가 0이에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서기, 정지하기 직전에는 어때요? 나중 속도가 더 느려요. 그래서 가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자, 가속도의 정의는 뭐라고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죠. 이게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나중 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처음 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 생각해서 우리가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점점 빨라져야 얘가 플러스 값을 가질 수 있고, 점점 느려져야 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고, 일정해야 0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승강기의 속도 시간 그래프, 승강기의 가속도 시간 그래프, 이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요. 잘 알아두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속도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그런데 여기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동거리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그래프의 이 아래쪽 면적을 계산해 보면 승강기에 무슨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이동거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짜임이 0인 낙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항이 속력에 따라 점점 증가하다가 저항력의 크기가 중력과 같아지는 순간 스카이다이버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 되고 그 순간 이 스카이다이버의 속력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얘기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알짜임이 0이 되어 낙하하는 사람이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방정식 풀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머리 아픈 얘기예요. 운동방정식이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알짜힘을 구하는 거예요. 물체에 알짜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할 수 있게끔 식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운동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알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알 수 있고요. 가속도를 알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예측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장 방정식이라는 걸 세우고 풀이한다는 얘기예요. 자, 객차 M1과 M2가 있고요. 그 객차 M1과 M2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기관차가 F의 힘으로 두 물체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때 전체적으로 가속도가 A래요. 그러면 M1의 객차의 가속도도 A고 M2의 가속도도 뭐예요? A라는 거예요. 왜?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속도의 변화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기관차가 F의 힘으로 M2의 힘을 작용해요. 그럼 M2가 힘을 받았죠. 그렇게 힘을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이 객차가 또 다른 객차 M1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장력이라고 하고 우리는 T라고 써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힘을 항상 어떻게 작용한다? 쌍으로 작용한다. M2가 M1에게 힘을 작용했다는 얘기는 작용 반작용 관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M1도 M2에 같은 크기의 힘으로 힘을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객차 질량이 M1인 객차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장력 T라는 얘기고 그 장력 T는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관차가 이 전체 M1, M2에 작용하는 전체 힘의 크기는 F라고 했죠. 그렇죠? F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M2라는 좀 크기가 큰 객차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F 빼기 장력 얘가 힘을 F만큼 받았는데 그렇게 받은 힘인 중 일부분을 얘한테 작용하고 그때 작용한 힘이 T예요. 그러면 F-T가 누구에 작용하는 알짜힘이다? M2에 작용하는 알짜힘이에요. 그러면 M1에 작용하는 알짜힘과 M2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T를 이 속에 넣어보면 T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면 F M1 A는 M2 A와 같고 고로 힘 F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M1 플러스 M2의 뭐다? A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또 우리가 화면 보고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방정식과 관련해 가지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했어요. 가속도 똑같고요. 기관차가 객체에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했을 때 힘을 받은 이 M2 객차는 그 힘 중 일부분을 M1을 끌어당기는 데 사용하고 그때 끌어당기는 힘을 T라고 했고 힘을 항상 쌍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자 M1도 M2를 T로 당기고 있다. 이 표시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M1에 작용하는 알짜임 T는 M1A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M2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F-T, M2A.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1호부터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이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풀이식을 통해서 가속도 A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객차의 가속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는 객차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구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짜임을 알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가속도를 알면 어떻게 운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거죠. 자, 지면에 도착하기 전 스카이다이버의 속력이 일정하다. 스카이다이버에 작용하는 중력이 800N이라면 공기 저항도 마찬가지로 몇 뉴턴이 되겠다? 넘어갔네요. 다시. 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몇 뉴턴? 800N으로 똑같겠죠. 뭐 이거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거 없겠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주변에서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힘을 찾아보고 각각의 힘의 특징을 이야기해보자. 이 부분은 숙제입니다. 숙제 해갖고요. 우리 등교 수업 시간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알짜임과 물체의 운동을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물리량. 딱 충돌을 하게 되면 다양한 물리량이 막 변해요.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하면요, 측정 가능한 양이라고 그랬죠. 충돌하는 순간 측정 가능한 양들이 막 변하는데,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대요. 그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